억울하고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 주이소. 지난주 부산에서 한밤에 드론을 날려 남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진압도 하고 실종자를 수색하고 또 구조도 하고 유용하게 쓰라고 만들어놨더만 드론을 이래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자는 고층 아파트도 사생활 보장이 안 되는 시대가 옮긴 지 우려스러운데 실제로 최근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또 발전소와 공항 등 안전이 중요한 곳에서 드론이 불법 비행하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자는 드론의 폐해,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예, 관련해서 신라대학교 공공안전정책대학원 황광명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최근 이제 부산에서 한밤중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드론으로 아파트에 맞습니다. 띄워서 불법 촬영도 할 수 있구나. 근데 실제로 드론이 집 앞을 이제 한참 돌다가 이제 사라졌다, 불쾌하다 이런 민원이나 신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사생활 불법 촬영 사례가 이번처럼 전국적인 언론에 나온 건 처음인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보면 노천 온천탕 많지 않습니까? 네. 사우나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드론이 날아가서 촬영한 사례도 많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온천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야외 온천이 이제 드론이 가서 이제 불법 촬영하는 경우가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딱히 집 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적발이 됐는데 실제로 불법 촬영하면은 이 적발하기 좀 힘들지요. 예, 솔직히 그렇죠. 이번에는 조종자가 작동 미숙을 했기 때문에 네. 떨어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 통신망이 또 좀 장애가 생기면 떨어지거든요. 또는 바람이 불어서나 그런데 사실은 이런 한 100만 원 정도의 이제 드론을 움직이는 친구들은 잘 작동을 잘해요. 운용을 잘해요. 그래서 좀 불가능하고 일단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라디오 주파수 RF 기반의 디텍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별은 가능하고 조종자의 위치 파악하는 거는 사실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가시권이나 이제 안 보이는 데서 날리거나 조종자가 또는 중앙 제어로 사람이 직접 날리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제어를 통해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그렇죠.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반인도 이렇게 취미용으로 많이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드론 가지고 많이 노는데. 근데 이렇게 신고 없이 도심을 이제 막 드론이 날아다녀도 되는 건지 도심에도 제한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취미용으로 날리시는 분들도 사람 머리 위를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다 불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머리 위를 날리는 거는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공공 목적 아까 말씀하셨던 수색이나 인명 수색이나 또 산불 감시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허가를 해줍니다. 정부에서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청취자분께서 날리고 싶으시면 국토부에서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onestop.go.kr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용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공익 목적이 아니라고 하시면 본인이 경찰이나 소방관이 아니라고 하시면 일단 허가 받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 아직은요. 내년도에는 법이 바뀝니다. 내년 1월 1일 날은요. 아직 상업용 기체 또는 12km 이상의 기체라는 건 드론을 말합니다.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하는 이제 12km 이하나 비상업용 엔터테인먼트용은 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요. 2kg 이상도 드론의 기체가 2kg 이상도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드론을 크게 한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드론 실명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이런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보완이 된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지만 사실 이제 드론이 사생활 불법 촬영하고 이것도 문제인데 고리 원전에서 또 많이 날아다니고 저번에는 또 인천공항 주변에 불법 비행을 하는 바람에 비행기 5대가 착륙을 못했다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가을인가 여름에 한번 제가 자갈치 아침에 한번 나가서 원전 때문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출연했었죠. 그때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다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너튜브 검색해 보면 미국의 다이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항공으로 되게 유명한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DJI 이제 중국에 있는 D-4와 이제 초기 모델하고 항공기 실물 날개 충돌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참하게 그대로 박혀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 중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비행기가 100% 추락을 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영국 공항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마스 때 한 2년 전이죠. 셧다운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도 H그룹에서 운영 중인 이 비행 공간이 있습니다. 예, 실습하는 공간. 그 공간에서도 이제 출몰해가지고 항공기 운항, 비행 운항이 금지된 그런 사례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동체라는 게 비행기가 가능한 한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날아와서 부딪히면 속수무책이라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은 12kg인데 이제 2kg 드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용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 2kg보다 더 이렇게 경량화시키면 거기 카메라 달고 막 불법 촬영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년 이후에도? 일단은 금방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2kg 이상 정도도 꽤 괜찮은 드론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g에서 250g 내외로 실명제, 허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명인 거죠. 우리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저 차는 내 차다라는 거를 우리가 번호판을 부여받으면서 그게 바로 우리 고유 식별번호지 않습니까? 번호판만 검색해보면 차주가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요. 상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 교육용 기체 같은 경우에는 식별번호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요. 그런데 드론이 한 5m, 1m만 올라가도 드론에 기체 부착된 번호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우리가 눈이 3.0, 4.0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보여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별번호를 부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년부터 이제 미국은 한 1,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원거리에서도 드론의 소유주 파악이 가능하게끔 드론에다가 센서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은 멀리 있어도 우리가 보면 원거리에서도 저 열화상이나 검색을 하면 디텍팅을 하면 저 드론의 주인 소유주가 어디고 소유주는 어떤 목적으로 이 드론을 쓰는지를 다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번호만 부착한다. 근데 이제 원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은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드론이 누가 띄웠는지도 모르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지금 내년에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불가능하죠. 좀 기왕 바뀌는데 조금 더 촘촘하게 좀 했으면 하면 좋을 텐데 참 아쉽네. 이거는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 봤을 때 드론 산업을 지금 이제 4차 산업 기반에 육성하는 컨텐츠로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규제를 또 강하게 하면 이 드론 산업 자체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많은 좀 부작용 많은 좀 안 좋은 점도 있고요. 또 이런 측면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동차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간 한 4,000명이 나거든요. 4,000명 정도 이제 좀 안 좋은 사건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데 자동차 산업은 처음부터 규제를 막 하진 않았거든요. 하다 보면 계속 보완해가면서 성장도 시킬 수 있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드론 산업 또한 아마 그렇게 정부가 유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2kg 이상 드론에 대해서는 사용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 사실 이게 운전도 하려면 운전 면허가 있어야 되듯이 좀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보완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을 크게 4개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드론 중량을 뭔가를 들 힘 말고 자체적인 드론 중량을 말하는 겁니다. 250g에서 2kg까지는 온라인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2kg에서 7kg까지는 비행 경력 6시간 그리고 필기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kg에서 25kg까지는 비행 경력 10시간과 필기 실기 시험을 치고요. 그리고 25kg에서 100kg까지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비행 경력 20시간과 필기 실기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일단 드론 실명제, 드론 교육 과정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더 타이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저 T자 코스, S자 코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디를 통과하고 이렇게 날고 이런 것들을 운전하는 방법도 제대로 배워야 될 것이고. 근데 드론 테러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전자파를 쏴가지고 드론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불법 드론을 뭐 탐지한다거나 아니면 무력화하는 기술 이런 것들은 뭐 얼마나 발전돼 있는 겁니까? 금방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머라고 합니다. 예. 제밍 장비인데 이제 드론도 어차피 누군가와 통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통신을 하고 통신을 쏘고 보내고 송수신을 하는데 얘를 우리가 소위 말하면 어릴 때 보면 얼음 하지 않습니까? 얼음 땡놀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제밍 장비가 드론에다가 쏘면 이 드론이 얼음이 되어가지고 그 밑으로 제자리에서 호버링한 상태에서 그대로 안으로 착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드론이 날아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고요. 또는 눈이 한 50m에서 100m 사이에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하고요. 일단 그래서 그것 또한 되게 실효성으로서는 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레이더와 라이다 그리고 수많은 포획 장치 그리고 이미징 센서 많이 있는데 가장 지금 그래도 각광받는 거는 어차피 드론도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RF 통신망을 통한 트래킹을 통해 가지고 조종자의 위치와 드론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라대 공공안전정책대학원 황광명 교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